네, 이번에는 제주항공참사 유가족 협의회 김유진 대표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조금 전에 국정조사 특위 쪽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지금 특위가 출범한 지 5일 됐거든요. 혹시 좀 대화나 접촉은 좀 있었습니까? 네, 지난 22일에 저희가 찾아뵙고 저희 유가족들의 지금 현황과 예, 요구사항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좀 하나하나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1년이 지났네요. 자, 1년 동안의 그 조사 과정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저희는 1년의 시간 동안 정말 유가족들은 피눈물과 고통 속에 살아왔는데 예. 현재까지 구속도 이 관련해서 구속 수사도 0건, 자료 공개도 0건,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관련해서 공식적인 사과도 0건입니다. 네. 179분이 돌아가신 일에 아무것도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저 너무 답답합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사고조사위원회 있잖아요. 네. 이쪽하고는 뭐 소통이 전혀 안 됩니까? 사고조사위원회는 국제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예. 아무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정말 권위적이고 독단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것들은 사실 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부 소속이기 때문에 국토부 과실에 대해서 다 함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어떤 정보도 제공한 적이 없어요? 유족 측에? 네, 한 줄의 자료도 증거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음. 사조위가 공청회를 열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유족들이 좀 반발을 했고 이게 무산이 됐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때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 사주위가 7월에 예. 조종사 과실이라는 그런 편향된 결과를 아무런 근거 자료도 없이 유가족들에게 브리핑하려다가 저희 파행된 바 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이 사고 조사가 정말로 하나의 없이 의혹 없이 다 명명백백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편향된 증거 자료만 제시하고 정말 음. 그들이 원하는 그 결과로만 졸속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발표회가 될 것을 우려해서 저희들은 예. 공청회를 저지했습니다. 그러면 조종사 과실 쪽에 무게를 두었던 사조위의 판단에 어떤 게 문제가 있었다고 보셨던 거예요? 이 참사는 정말 조류부터 공항 관리, 그리고 공항 시설의 둔덕, 그리고 기체 결함,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일어났습니다. 예. 그런데 단순히 조종사의 과실로 모는 것은 음. 왜 너무나 편향된 조사고 유가족들은 정말 모든 진실이 의혹 없이 밝혀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게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그러니까 하나 더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에 로컬라이저 규정을 위반해서 설치됐다고 판단을 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네. 돼버리면 이건 조종사 과실과 다른 차원에서 당국의 문제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걸 좀 끊으려고 했다. 혹시 유족 측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걸까요? 권익위원회는 조사기구가 아닙니다. 네. 권익위원회가 무려 4개월 만에 이 의결을 했는데요. 네네네. 그럼 도대체 경찰이나 사고조사위원회는 1년 동안 무엇을 한 것인지 음. 유가족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부의 잘못을 과실을 덮어주는데 예. 더 우선하지 않았나 유가족들은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쭤봤던 질문은 국민권익위조차도 로컬라이저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네. 사조위는 왜 그런 거 이런 방구 말도 없이 조종사 과실 쪽으로 몰아가느냐 혹시 이런 의심 내지 의구심 이런 걸 갖고 계신지를 한번 여쭤봤던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원래는 그런 위험시설에 대해서 안전공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예예예. 그런데 사고조사위원회가 아닌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지금 안전공고를 내었거든요. 네네. 정말 이것은 정말 국토부 소속 사고조사위원회가 음. 본인들의 국토부의 과실을 덮는 데만 급급하지 않았나 예. 여실히 증명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예. 앞으로 항공철도조사위원회가 국토부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독립되어서
정말 올바른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정조사 특위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대상 가운데 하나가 사조이다. 이렇게 혹시 보시는 네.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음, 여태 왜 진상규명이 원활히 되지 않았는지, 왜 정보 공개가 하나도 되지 않았는지 그 점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네. 그 사고 원인 조사에 미국도 참여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 얘기는 혹시 좀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얘기 좀 들으신 게 그럼 전혀 없습니까, 이것도? 지금 지난 6월에 엔진 조사하는데 네. 비행기 제작사 그리고 엔진 제조사 등 다 이해 당사자가 예, 참여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우리 유가족들은 그 모든 조사나 또 자료 공개에 배제되었습니다. 똑같은 이해 당사자인데 예. 오히려 가해자는 있고 저희 피해자는 저 배제된 것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아무튼 이제 국정조사 특위가 이제 활동에 들어갈 텐데 네. 지금 이 특위에서 반드시 규명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료 공개입니다. 어, 국정감사에서도 사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예, 예. 국정조사에서는 지금까지 수사 관련했던 거, 조사했던 거, 이런 모든 자료들을 국정조사 특위에서 확보하셔서 유가족들한테 공유해 주시고 국민들에게 이 사고에, 이 참사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유족분들은 그동안 어떻게 지내오셨어요? 지금 뭐 제가 듣기로는 아직도 무안공항 대합실에서 생활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 많은 분들이 거의 모르시고 계신데 예. 무안공항 그 찬 바닥 위에서 지금 1년 동안 아이고. 살아오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집에 저희도 가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집에 갈 수 있는 건 정말 어떻게 왜 저희 가족들이 돌아가셨는지 알아야 또 보내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러길 위해서라도 명명백백하게 진상규명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족 10명 가운데 9명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그러니까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좀 자세히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이게 9분이나 지금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실 더 그 조사에 참여하신 분을 통한 결과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는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 3분이 희생되셨고요. 예. 많게는 가족들 중에 9분까지 희생되신 저희 참사는 가족 단위 다수 희생자가 나온 것이 또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네. 저희가 정말 그리고 항공 참사 특징상 가족분들을 온전한 채로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더 트라우마가 큰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태까지 참사와 다른 더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민 상담 지원 이런 것들도 전혀 못 받으셨어요, 그동안? 제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네. 그 법과 제도와 또 예. 유가족들의 실질적인 지원은 너무나 멉니다. 음. 그리고 벌써 직계 유가족 3분이 1년간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고. 네, 저희는 지금 계속 장례식만 치르고 있는데요. 이런 죽음이나 희생자 가족들의 정말 처참함을 국가에서 알아주시고 이를 더 이상의 죽음이 방관하지 않도록 예. 정말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그 무안공항 대합실에서 계속 지내오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뭐 당국자나 이런 사람들은 좀 자주 찾아왔습니까? 사실 그 점도 저희 1년 동안 무안공항이 아무래도 언론이나 다른 분들이 찾아오시기에 고립된 지역이기 때문에 잘 모르세요. 예. 그리고 사실 다른 참사는 어떤 국회의원들이나 또 관련자분들이 많이 찾아오셨는데 예. 저희는 1년간의 고립된 생활을 했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묻혔고 유가족끼리 고립돼서 1년 동안 정말 외로운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예. 이번 일주기 추모식을 통해서 저희는 아직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음을 알리고 정말 이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함께해 주시길 저희 가족들의 억울한 희생이 뿐만 아니라 정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음. 일임을 알리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실 앞에서 계속 1인 시위 해오셨잖아요. 릴레이로. 네. 그러니까 그 이 시위를 통해서 알리고 싶었던 것도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일까요, 그러면? 네, 저희 돌아가신 분들을 대신해서 하루에 네. 한 분씩 대신하고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음. 그분들을 대신해서 대통령님께 저희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이 참사가 정말 잘 조사될 수 있도록 네. 또 그 진상이 규명돼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없도록 네. 제대로 재발 방지될 수 있도록 계속 목소리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사 직후에 이제 변호사분도 연결해서 인터뷰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참사에도 불구하고 뭐 가짜 뉴스 퍼뜨리고 악담 퍼부었던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 뒤에 좀 고소고발이 좀 있었다는 얘기는 좀 그 제가 접했는데 그 사람들이 뭐 찾아와서 사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전혀 없었던 거죠, 그동안. 네, 사죄는 한 적이 없었고요. 예. 저희도 정말 법의 최고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벌을 내려주시기를 저희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요. 그런 분들에게 가족 이런 분들에게 그런 분들은 정말 용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9일 월요일에 일주기 이제 그 추모식이 무안공항에서 있게 되는 거죠. 네. 네, 좀 많은 시민들이 좀 함께 했으면 좀 좋겠네요. 이 추도식에. 네, 지금 오는 27일 오후 2시에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시민 추모대회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28일은 오후 7시에 추모의 밤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사 당일인 29일은 10시에 무안공항에서 추모식이 있으니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또 설명드릴 건 저희 그 여러 가지 추모를 위해서 시민 추진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거기에서 정말 작은 손길이라도 도움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 좀 이렇게 좀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 김효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